이번 영상은 2022년도 1월 2주차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. 자, 시작하시죠. 자, 첫 번째는 SK 그룹을 갖고 왔고요. 이때 주된 내용은 AI 사피온이었습니다. 자, 그래서 SK와 그 다음에 SK텔레콤, 그 다음에 SK 스퀘어까지 좀 다룰 예정인데요. 자, SK는 제가 최근에도 많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업입니다. 그만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 속에서 SK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SK 같은 경우에 지금 주봉상으로만 갖고 왔는데 이 강력한 하단을 좀 깨고 수급상의 문제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소폭 반등 중인데, 이게 진정한 반등인 건지 아니면 단순 그냥 시장의 기술적 반등인 건지 그 차이를 조금 파악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말 많은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가 가지 않는 이유는 당연히 시장 속에서 지주사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관심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. 그래도 언젠가는 이제 돌고 도니까 지주사에 대한 다시 모멘텀이 돌아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. 그래서 SK는 지주사 중에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좀 하나 정도는 좀 가져가야 될 회사이지 않나 싶어서 SK 추천 좀 드리도록 하고요. 두 번째는 SK텔레콤이고 배당이 끝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고, 요 정도만 유지하더라도 이제 배당주로서 이제 좀 매력 포인트는 있는 거죠. 거기다가 이제 통신주기 때문에 좀 고배당이 예상이 좀 되죠. 그렇게 되고, 요게 만약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사실은 좀 담아봐도 되는, 그러니까 은행주 말고 통신주를 좀 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. 나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SK 스퀘어입니다. 자, SK 스퀘어. 자, 이제 회사 중에서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이후로 좀 매수해서 항상 좀 고배당주로서 나중에 배당 가치가 높아졌을 때마다 또 주가는 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매수를 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, SK 같은 경우에는 SK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언제 상장하에 따라서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, 올해는 SK 스퀘어에 있는 회사들이 상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있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이제 곧 원스토어가 상장을 이제 준비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이 어디였죠? SK 쉴더스 또 한 2달 내지 한 3달 정도 차이를 두고 상장 절차에 들어갈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1번가라든가 그 다음에 팀앤모빌리티라든가 그 다음에 웨이브 등등의 회사들이 있을 예정입니다. 그래서 아직은 좀 덜 오른 거라고 좀 파악이 되고요. 아무래도 원래 이제 가치만으로도 10조 혹은 15조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주가상으로는 좀 많이 모자르고요. 아무리 못해도 한 지금 7만원 선, 그러니까 여기 전고점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7만원 선까지는 사실 올라가야 SK 스퀘어에 대한 합당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7만원이면 한 20% 정도는 현재 가격보다는 올라야 되거든요. 20% 정도는 거래량이라든가 가격대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한 20% 정도의 수익을 내시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SK 스퀘어를 과감하게 좀 사시는 방안도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한국콜마고요. 한국콜마에 대한 건 이제 100% 인체와 유산 콜라겐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, 이렇게 생산한 회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, 또 이 부분이 지금 최근에 많이 좀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고 해서 갖고 왔고, 하지만 이제 본업이 제일 중요하죠. 화장품 이제 본업이 제일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? 반전의 흐름이 나와야만 이 부가적으로 하고 있는 신사업에 대한 평가도
더 잘 받을 수 있겠죠. 그래서 일단 화장품 업계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한국 콜마는 그냥 흘러간 대로 조금 내버려 두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. 자, 그래도 재무지표를 보시면은 재무는 상당히 좀 탄탄한 편이고 올해 특히나 매출은 늘었어요.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내려갔죠. 당기순이익은 더 내려갔고 PR이 7배로 올라갔고요. 오히려 이게 좀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화장품 부분이 좀 살아나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기기 이제 레이저 기술인데 세계 1위고 점유율을 5위라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, 네, 여기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탄탄하죠. 네, 그래서 이때 뭐 이럴 때 좀 그 시장에 좀 신뢰가 없어서 좀 불신을 많이 준 회사라서 좀 제외를 했고, 사실 그래서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두고 보긴 해야겠지만,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봤었을 때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재를 좀 받았는데, 루트로닉도 마찬가지입니다. 시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, 그 투자자들이 괜한 돈을 날릴 만큼의 실수, 재무적인 실수 같은 걸 몇 번 했거든요. 그래서 이때도 굉장히 크게 한번 해가지고 반응은 했지만, 이때 내려올 때 이미 매도해버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다시 올라왔거든요. 근데 여기 내려가면서 손절치는 분도 있었을 거기 때문에, 네,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솔직히 조금은 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. 왜냐하면 거래량도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방에 그냥 또 갈 수가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고,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좀 빨간색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, 물론 최근에 없지만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은 해야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S 그 회의에서 박람회인가요? 네, 전시회인가 거기서 그 메타버스 관련된 것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보여드린 회사인데, 네, 최근에 이제 수급이 많이 꼬이면서 12월 달부터 거의 뭐 내려왔고, 지금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시가총액 5천억 원 이상 정도 되는 코스닥 종목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재무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은 떨어졌고 영업이익도 떨어졌고 당기순이익도 떨어졌습니다. PER 17배밖에 되지 않고요. 뭐 ROE랑 순이익, 뭐 영업이 나쁘진 않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좋진 않고, 또 이렇게 전년 동기로 보면은 영업이익 당기 수익률도 그냥 소폭 상승의 느낌. 물론 전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지만은, 그래서 여기도 조금 애매하다. 그리고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5천억 원 이상, 여기도 똑같이 아바타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고요.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의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높게 사야겠지만, 조금은 거래량도 없어졌고 과거에 비해서 없어졌고, 또 차트가 굉장히 조금 보기가 좀 지저분해. 왜냐면 큰 음봉들이 많고 또 빨간색 그 양봉들이 많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아무리 보더라도 등락폭이 너무 크다 라고 볼 수 있겠고, 재무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. 나쁘지 않고 여기 쭉 타고 올라가지만 여기서는 영업이익이 좀 왔다 갔다 좀 하는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. PR이 14배 정도인 건 조금 긍정적이긴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LG전자고요. LG전자는 제가 1년 프로젝트로 여러분들하고 좀 매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현금이 없어서 매수는 못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이게 고점 올라갔을 때 못 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내려온 거 보니까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고, 자금을 좀 빨리 확보해가지고 한 뭐 5주, 4주라도 좀 사고 싶은데 계좌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네요. 녹록치는 않아서 좀 많이 아쉽고요.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고, 그 다음 이것은 이제 그 인포테인먼트 시장에서 굉장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, 또 VS 사업이 흑자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보고서로도 제가 LG전자는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, 또 BMW 바로 그 다음날 BMW 바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적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도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OCI고요. OCI는 이제 태양광 때문에
사업이 조금 모멘텀이 잃어가서 또 에폭시에 대한 가격도 소폭 조정되고, 근데 이제 국도화학이라는 저희가 보고서를 읽어봤었을 때 에폭시에 대한 가격은 지금 소폭 하락은 했지만 이제 하방을 조금 단단하게 좀 지지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고, 또 그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에폭시에 대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상태이고, OCI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사업을 미리 하고 있고, 또 에폭시는 이제 금호 화학인가요?랑 함께 이제 지분 수합까지 좀 해가면서 또 열을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OCI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다. 물론 이제 배당 노리고 제가 들어간 기억은 있지만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는데, 네, 그래도 최대 실적 나올 것도 같고, 그래서 보시면은 롯데정밀화학을 이제 보시면 이만큼 올라간 거 볼 수 있거든요, 주봉상으로. 그래서 실적만 좋다라면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 같고, 또 지금 뭐 1월로는 이제 못 나왔지만 2월에 이제 BBB 법안이 좀 빨리 통과가 되면 태양광 수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잘 봐야 되고, 또 6월에는 수소 입법이 기다려지면서 신재생에너지가 다시 한번 꿈틀거릴 그런 시간이 올 거거든요. 그래서 OCI는 실적을 보고 좀 가자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CS랜드는 최근에 공사를 이제 수주를 따내긴 했는데 주가상으로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제 좀 그 신재생에너지 쪽을 좀 잘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로 제가 뉴스를 갖고 왔었는데, 그래서 첫 번째 기업이 OCI고 두 번째 기업이 CS 윈드입니다. 풍력 쪽으로.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잘 지켜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. 재무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. 더할 나위 없이 좋고, 다만 이제 PER이 25배. 근데 요즘 25배인 종목들은 세고 셌으니까 네, 그 부분을 좀 확인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위메이드. 네, 오늘 위메이드가 갑자기 25%나 올랐는데, 결국에 위메이드나 이제 뭐 그 뭐죠? 뭐 컴투스, 넷마블 뭐 이런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받는 회사들이 훨씬 더 많고, 지금 약간의 조정은 그 반등세는 살짝 나왔지만은 이게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, 물론 15%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오바이긴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많았던 종목이고, 사실 회사가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악화된 것도 아닌데, 그 위믹스 토큰을 좀 잘못 팔았다는 것 때문에 시장의 신뢰감이 좀 잃어서 떨어진 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사업의 모멘텀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. 네, 사업의 모멘텀은 전혀 바뀐 게 없고, 그래서 기업 가치 상승과 코인 가치를 같이 올리겠다 라고 하는 게 위메이드이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좀 믿고 가실 분들은 투자를 좀 하셔도 될 것 같고, 근데 이제 제가 뭐 내일이나 뭐 주말 사이에 또 게임주에 대한 그 리포트가 한 번에 다 올라온 게 있어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, 이제 위메이드 말고도 펄어비스, 넷마블, 카카오 게임즈, 크래프톤, NC소프트, 네오즈인가요? 넷게임즈, 네, 이런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게임 좀 옥석을 가리기 잘 해야 될 것 같고, 또 중소형주에서는 웹젠이 이제 위믹스 안에 들어가고, 웹젠이 가지고 있는 IP 중에서 P2E 게임을 만들 수 있는 게임적 장르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갖고 있는데 아직 주가적으로는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. 거래량도 마찬가지고. 네,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보시고, 얘가 과연 5만원까지 다 뛰어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 좀 기억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. 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제 뉴 오리진인가요? 네, 뉴 오리진 이 게임이 사전에 이제 기대감 올려놓고 그 후에도 이제 카카오 게임즈 오딘처럼 굉장한 실적을 거두면서 계속 상승을 할지, 아니면 그냥 기대감만 요란하고 안 나올지, 혹은 기대도 별로 안 됐는데 결과 나오고 보니 매출이 굉장히 부분 순위권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좀 제가 뭐 추천해 드렸던 그 한 달 전과 지금 한 달 후는 굉장히 느낌이 많이 다르죠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
좀 차이점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부 다 거의 뭐 웬만하면 지금 손해 구간이죠. 단 하나도 일주일 전과 올라간 종목들은 없습니다.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. 그쵸? 네. 네, 뭐 거의 한 회사도 없어요. 루토닉스 빼고. 루토닉스 정도는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전부 다 하락을 면치 못했다.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SK텔레콤도 뭐 그렇게 뭐 변화는 없으니까 네, 그 부분도 여러분 신경을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또 투자 또 하시느라 머리 많이 굴려셨을 텐데 물론 이틀이었지만 네, 모두 고생들 많으셨고요. 또 미국장 결과를 잘 보고 또 다음 주에 어떻게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대응을 하겠고 또 여러분들 또 공모주들 이제 또 시작을 하니까 물론 좀 걸릴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건질만한 억석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이런저런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네, 투자를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. 네,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.